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엑셀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함수를 좀 설명을 하고 보통은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함수들이 좀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좀 같이 좀 하면서 실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텍스트 함수, 날짜 시간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함수, 정보 함수, 그 다음에 찾기와 참조 함수.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좀 어렵지만 시험에 이제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뭐 이제 여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요 엑셀 표 자체가 이제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표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자료를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엑셀 끝난 다음에 이제 액세스를 할 텐데 액세스의 자료 입력하는 형태도 여전히 이렇게 엑셀하고 이렇게 셀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용이기 때문에 사실 엑셀에서 수행하는 기능 또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동일한 기능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지먼트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뭐 얼마를 맡겼을 때 몇 년 후에 얼마를 찾을 수 있고, 몇 년 후에 얼마 찾으려고 그러면 현재 얼마를 넣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배열 구조의 함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보면 물론 이제 텍스트에서 어떤 글자를 꺼내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다 그러면 요 안녕하십니까 중에서 LEFT 레프트 왼쪽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글자 수를. 요 놈의 글자에서 뭐 왼쪽으로 3개, 세 글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엔터를 치면 여기 안녕하까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5개를 끄집어내겠다 그러면 안녕하십니. 하나의 글자로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E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드래그 하게 되면 이게 똑같이 되겠죠? 뭐 4개다 그러면 이제 4개. 그래서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수. 영어나 한글이나 똑같이. 뭐 한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프트에서 이 텍스트에서 몇 개의 글자를 왼쪽으로부터. 그렇죠? 오른쪽으로 할 때 여기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그렇죠? 여기 보면 RIGHT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물음표도 하나의 글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 2개, 3개, 4개. 공백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공백이 있으면 공백도 하나의 글자로 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공백으로 이제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공백이 있다 그러면 A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백도 하나의 글자를 보고 요 안에 뭐 특수문자, 뭐 물음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얘기했던 와일드 캐릭터도 다 어쨌든 하나의 글자로 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미드라고 하는 게 중간에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미드라는 거, 요 텍스트에서 두 번째에서 뭐 다섯 번째 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다섯 개의 글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공백까지. 그렇죠? 공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까까지 되겠죠? 이게 공백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에서 시작 그 글자 개수 왼쪽으로 이제 세는 거죠. 왼쪽으로 0부터 5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드라는 게 이제 미드라는 게 가운데에 있는 뜻이니까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 다음에 어퍼와 로어는 대문자로 소문자로 바꾼 거죠. 현재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UPPER 대문자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되는 거죠. 이게 뭐 한글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뭐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얘를 어퍼로 하나 아마 로어로 하나 똑같은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 거고 영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어에 대문자로 바꿀 거냐 아니면 로어로 하게 되면 소문자로 바꿀 거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트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자르는 거니까 이건 대체하는 거고 길이를 구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가끔 나오니까 랭스라 그래서 length라고 쓰지 않고 len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의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죠. 물론 이제 물음표도 다 포함을 해서 둘, 셋, 넷, 다섯, 7개죠. 7개. 안녕하십니까? 6개에다가 물음표 7개가 되는 겁니다. len은 length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find도 뭐 원하는 글자를 찾는 경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찾는 경우 이거는 또 검색인데 find와는 좀 달리 약간 비슷하긴 하는데요. find는 특수문자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좀 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exac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 뭐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A, B, C가 있을 때 두 개의 글자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EXACT다. EXACT. 그렇죠? 비교하고자 하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이 똑같냐? 그렇죠? 하게 되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A를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false로 나오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텍스트로 합성시키는 거. value라고 하는 거 있죠, value.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와 같은 건 이제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콤마를 한다 그랬죠. 1, 2, 3 하게 되면 얘가 텍스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value라고 해서 요 놈이 해당되는 거를 하게 되면 얘가 숫자 1, 2, 3으로 바꿔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만약에 해보면 얘가 문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에러가 나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자로 바꿀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들 중에서 문자로 입력된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뭐 차량 번호의 숫자들이 다 문자잖아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숫자로 바꾸고자 할 때 해당되는 함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관련돼서도 뭐 간혹 나오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weekday를 한번 볼까요? weekday 이렇게 해서 2020년 11월 5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2라는 값이 요일이네, 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면 1, 월요일이면 2, 화요일이면 1월화 1, 2, 3 이거는 이제 11월 5일 11월 5일이면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렇죠? 정수로 표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컴퓨터의 날짜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달리 나오는데 어떤 5가 2면 이제 6은 3이 될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6으로 하게 되면 1이 되네요. 얘가 좀 다르네요. 위크데이에 어쨌든 요거는 좀 달리 나오는다는 거. 그렇죠? 날짜. 그렇죠? 날짜를 연도로 안 적어 볼까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1월 06 하게 되면 5가 나오네. 그렇죠? 아까 5일인 경우도 6이 나오고 6이면 5가 나오고 이거 좀 값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입력되는 값이 시리얼 넘버인데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그 위크데이를 날짜라는 이게 아마도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아마 요 구하는 로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트라고 하는 건 연월일에 대한 1년 번호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DAT라고 해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죠. 그래서 데이트 2020년 11월 5일 하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는 거 오늘 날짜 이거는 이제 보면 나중에 그 액세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날짜를 정확하게 그렇죠? 컴퓨터에 물론 날짜겠죠. 그리고 now라고 하는 건 비슷하지만 얘는 시간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today이고 now라고 하는 거를 보면 그냥 이제 인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 거고 time이라고 하는 거죠. time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time은 10분초를 입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시, 8시 20분 30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AM. 나머지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논리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들 if문은 반드시 좀 알으셔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요 if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값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60점 그 다음에 70점 50점 80 90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if문을 써서 참이면 얘가 90점보다 크면 그쵸? 크면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그쵸?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쵸? 저희가 90점보다 크지 않으니까 B가 나온 거고 근데 여기서 다시 if문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다시 if문을 똑같이 만들어서 if 그쵸? 요 값이 만약에 이번에는 80점이다 그러면 그죠? 요게 if문 안에 90점보다 크면 이거고 만약에 if 80점보다 크면 B 아니면 C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 한 칸 띄어야 되겠나? 그쵸? if가 B5가 그쵸? if문 안에 if문을 쓴다라고 지난번에 이걸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if 갈로를 넣는 거죠. 그쵸? if라는 게 갈로니까 사실은 이제 갈로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if문 안에 요게 오면 이제 다시 if문을 넣어서 요거를 넣어서 80보다 크냐? 그죠? 그러면 B 아니면 C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if문 안에 if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if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짝수인가 홀수인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7, 8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is add 하게 되면 이제 요 값이 짝수면 홀수면 이제 true 아니면 이제 이게 false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is add가 아니라 is even인가요? even으로 하게 되면 반대로 짝수면 이제 뭐 true 아니면 이제 false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짝수면 이제 true 아니면 이제 false.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논리 함수인데요.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lookup과 그 Hlookup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값을 가지고 찾아내는 건데요. 어떤 값을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다른 거를 좀 보면, Hlookup과 Vlookup에 대해서는 항상 실기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간혹 필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 H라는 게 허리젠털, 수평,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이제 검색하는 거고, Vlookup은 버티칼이에요. 그러니까 세로로 돼 있는 거 정렬하는 거, 그렇죠? 요거는 가로로 돼 있는 거 정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Hlookup 함수라는 거를 보면, 요걸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는데, 요 인센티브를 이제 값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요 사람에 대해서 실적이 10건이면 여기서 찾아보면 한 건에서 두 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 10건은 이 사람이 했으면 얘가 100만 원, 이제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고, 이 양반은 8개를 했으니까 80만 원. 6개를 했으니까 60만 원. 2개 했으니까 하나, 2개 20만 원. 그쵸? 6개 했으니까 5, 6개 60만 원. 3개 했으니까 요거 40만 원. 뭐 그거를 하겠다는 건데 요게 이제 요거를 보면 요게 이제 두 번째 행, 그죠? 그 행을 가지고 Hlookup 함수를 쓰는 건데 요거. 그쵸? Hlookup이라는 게 요 수평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을 이제 이렇게 탐색을 이제 하는 거고 Vlookup은 요것처럼 여기 보면 기본급 이제 요 기본급이 과장이면 300만 원, 대리면 200만 원. 요거 Vlookup. 요거는 Hlookup. 그렇죠? 이거 이제 이렇게 열 단위로 찾느냐 아니면 행 단위로 찾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lookup 함수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Hlookup 함수는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보면 처음에 e5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을 찾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어디 걸 참조하겠냐 하면 여기서부터 요 값을 참조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이거. 그다음에 요 행은 두 번째 행값. 값을 여기다 넣겠다 이런 얘기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니까.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true냐 false냐는 요 건수가 요거가 정확하는 거냐 아니냐 뭐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1, 2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true로 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false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이다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가까운 거는 9니까 8의 경우는 가까운 게 이제 가깝다라기보단 요 정렬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요 정렬 순서대로. 그러니까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요거. 7보다 요 8, 9보다 작은 거는 요거.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true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나 뭐 비슷한 이름을 갖고자 할 때 false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true냐 false냐 뭐 요거를 이제 그 적으시면 되고 요거 0 아니면 1이죠. true면 1이고 false면 0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지금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넣는데 어떤 기준으로 넣느냐 하면 요 기준으로 요 값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요거 10인 경우 뭐 이거 100만 원, 8인 경우 80만 원 이거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서 true를 넣은 거예요. true.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이면 이제 요걸 하고, 요거보다 크면 이제 요걸로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이제 true나 false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하는 건 요걸 적고, 그쵸? 두 번째 참조하는 거. 해당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건 요거 처음에 적고, lookup 하는 값은, 그 다음에 참조하는 값, 그 다음에 요거 행번호, 그러니까 1, 2.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거 나와 있죠. 두 번째 행을 적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앞에다가 놓고, 그죠? 이거는 이제 VLOOKUP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는 HLOOKUP이고, VLOOKUP은 요거예요. 행을 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D5에 있는 값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 요 값을 참조하는 거죠. 이번에는 요 값을 참조하는 거고, 과장이면 300만원, 대리면 200만원. 뭐, 요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VLOOKUP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열 번호가 1, 2니까 2라고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정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과장 정확한 값을 찾겠다 이러니까 대리 과장 대리 사원 외에는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정확하게 있는 값이 없는 경우는 true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false로 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그 false 0이고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true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과 HLOOKUP 함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지만 HLOOKU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수평으로 된 열번호를 찾아서 룩업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행번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vertical lookup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그 HLOOKUP을 쓸 건지 VLOOKUP을 쓸 건지 그렇죠? 근데 요 참조하는 게 요게 1이고 2고 두 번째 적는 거 요거는 이제 컬럼 인덱스 요거는 이제 로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로 인덱스가 되겠죠? 이거 두 번째 행, 요거는 두 번째 열, 그렇죠? 요 참조되는 요 값에 대해서 몇 번째 값을 여기다 넣을 거냐 이런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 HLOOKUP은 요 값을 넣는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요 기본급에서는 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기준으로 1, 2로 그 번호를 찾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 true냐 false냐라고 하는 거는 요 예제가 이제 요거는 true고 그 다음에 요거는 false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false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였죠. 그 다음에 true라고 하는 경우는 요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10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true라고 해서 그 값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그 이해를 좀 하셔서 VLOOKUP과 HLOOKUP 함수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는 3교시 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